안녕하세요. 실정적 투자자입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이 많아서 최소한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도 4종목 정도 간략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RS입니다. 실적 보시기 전에 제가 이제 매출의 영업이익, 순이익 그런 관계,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는데요. 제가 이전에 이것과 관련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찾아보시고 그걸 한번 들으시고 물론 아신 분들은 들을 필요 없겠지만 좀 헷갈린다 할 경우에는 꼭 들으시고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8번 최저급 매수에 부합하는 기업 상황과 주가 상황이라고요. 제가 한두 달 전에 했던 강의 중에 있으니까요. 그걸 좀 가급적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HRS는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제 도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작년 같은 분기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서 보기 좀 힘든데요. 이걸 보시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4억 정도로 작년 대비 0.15% 감소했다 밝혔다.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정치해 준 거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상승한 224억, 순이익은 70% 감소한 27억인데요. 이게 매출은 한 15% 증가했고 순이익은 70% 감소했는데 이 순이익 감소는 보시면 작년에 일회성 그 이익이 있었어요. 보시면 이제 이런 거 보려면 비영업이익 관련된 보통 어떤 게 있으니까 보시면 자산 손상 차손 환입이라고 88억이 들어왔어요. 장부상으로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매출액이 뭐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뭐 동일하고 순이익 하락은 비영업이익이 작년에 일회성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큰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이 보면 영업이익 30억 정도 계속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100억짜리예요. 처음에 좀 힘든데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익숙해지고 기업을 통으로 보는 개념이니까요. 시가총액이 1,100억인데 영업이익이 한 30억, 4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럼 보통 영업이익이 120억, 130억, 140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1,100억이니까 이게 퍼가 10되려면 순이익이 110억 정도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념을 정하면 좀 되게 쉬운데요. 이게 보면 2019년도까지는 수익이 안 나다가 2020년도 한 100억 정도, 92억, 작년에 200억 났고요. 이건 이제 일회성 수익이 들어온 거니까요. 100억대 초반 나왔고 올해도 100억 정도 나올 예정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누적 순위 같은 경우도 57억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100억은 나온단 말이죠. 이 기업은 매출이 갑자기 줄고 이런 기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 순위가 한 100억, 110억 정도 나올 예정이니까 여기 있는 퍼는 작년 순이익 대비해서 작년 순이익이 얼마인데 현재 시가총액 대비 퍼가 어땠냐 이걸 알아보니까 이 퍼는 의미 없고요. 진짜 퍼는 현재 올해 나올 순이익이 얼마 정도인가를 가늠한 다음에 현재 시가총액과 이제 비교해서 하는 건데 보통 이 기업은 110억 정도 나오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1,100억이니까요. 퍼가 1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싼 상황은 아닌데요. 이 기업이 장점, 그러니까 제가 보통 1,000억 아래 종목과 1,000억 위 종목은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시총은요. 저시총은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냐면 기회가 되게 많은 그런 시총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10% 이상 나온 종목들은 나중에 매출 폭발하면 정말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도록 영업이익이 되게 많아지면서 ROE도 폭발하고 주가도 정말 폭발하고 몇 배 날아가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런 기업은 항상 두고 볼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HRS를 좋게 본 거고요. 보시면 2년 전에 정말 주가가 쌌죠. 근데 2년 전에는 보시면 2020년도잖아요. 근데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나 영업이 이런 게 안 좋았어요. 아르도 안 좋고. 그래서 큰 관심 없었던 종목이 이제 이렇게 축축 떨어진 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2020년부터 이제 수익이 제대로 났어요. 보면 매출액이 많이 증가 안 했지만 영업이익도 보시면 영업이익도 100억대 나오고 이전에 보시면 뭐 50억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2020년부터 영업이익 이제 100억 나오고 작년에는 179억 나왔고요. 꽤나 나온 거죠. 그래서 이때 시가총이 너무 쌌어요. 이때 시가총을 보시면요. 200억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시가총이 200억인데 이때 영업이 얼마나 나왔다고요? 그해 영업이 100억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순익도 92억 나왔던 거죠. 시가총액이 얼마요? 200억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너무 싼 가격, 그러니까 너무 저시총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 주가 보면 5,000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3분의 1토막 이상 난 거잖아요. 과학이 이게 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또 과학이 올라가는 거죠. 보시면 이전 주가가 1,200원 떨어졌는데 지금 작년 최고가가 10,000원대가 하잖아요. 이게 저시총 유력이에요. 이게 뭐 거의 800%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거의 7% 800% 올라온 거니까 이게 대형주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애초에. 근데 이제 워낙 주가 많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제가 몇 번 계속 언급해 드리지만 주가란 건 과도하게 떨어지면 높은 데서 공을 떨어뜨리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이게 주식판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가 물론 좋지 않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걸 이해하는데 이렇게 올라갈 만한 사유는 없어요. 물론 작년에 이제 잘 벌었다가 치지만 이건 낙폭 효과가 있는 거고 이때 워낙 안 불다가 번 효과가 있었고요. 아무튼 저시총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현재는 매출 증가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이제 정체 중이고 순이익은 작년에 일회성 순이익 비영업이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실적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싸냐 비싸냐 그걸 알아보잖아요. 근데 보시면 퍼가 10 정도 되고 엄청 싼 거라고만 할 수는 없죠. 근데 만약 이게 제가 이제 보통 싼 가격은 보통 PBR 1.0을 들잖아요. PBR 1.0이라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그 기준인데요. 나중에 많은 정보를 보시면 그걸 알게 되시는데요. 가급적 1.0이 하면 좋은데 지금 이 기업 문제하고 주가 문제는 별도니까 실적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이 사기면 많이 쌓이는 편은 아닌데 근데 최근에 이제 매출은 계속 증가 중이니까요. 지금 다 보시면 계속 증가 중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상황, 실적은 좋다고 보는데 이제 주가가 엄청 싼 거냐 그건 다른 문제니까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정인이 주가를 올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외인도 거의 진짜 외인 아닌 것 같죠. 보면 이렇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수급이 있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라고 하지만 진짜 외인은 아니에요. 그건 거의 맞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외인이라고 생각되는 검은머리 외국인인데 이분들이 좀 사는 경향이 있죠. 아무튼 이 종목은 가격만 싸다면 되게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회사가 커 나가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매출액 증가로 알 수 있는 건데 2년 연속으로 최소한 5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증가되니까요. 좋게 보는데 주가가 예전 주가가 너무 쌌었어요. 200억대니까 너무 싸서서 이게 지금 쉽게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죠. 이 종목은 제가 저도 계속 보는 종목인데요. 보다가 정말 어느 시점에 급 나갈 수도 있잖아요. 급 나가면 들어가면 크게 손해보지 않을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전 시간에는 제가 KBG를 언급했는데 이 기업도 실리콘 관련 기업인데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HR에도 실적이 잘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게 아니라 단지 이제 판가면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영업이 안 나온 것 뿐이죠.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 해야죠.
이제 보통 이제 10몇 프로는 최소한 플러스 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홀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HRS 같은 경제 해자를 논하기가 좀 곤란한 게, 경제 해자는 기본적으로 상당 기간 높은 이익률이 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제 해자 유형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부합해야 되는데, 굳이 뭐 이게 뭐 브랜드 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굳이 말한다면 효율적 규모, 전 규모에서 하는 건데, 아직까지 이 기업이 보면 작년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뭐 인자 좀 제대로 수익 난 지가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경제 회자를 논한 건 힘들고요. 경제사는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을 수익성이 나는 기업, 높은 수익이 나는 기업이 미래도 계속 나느냐 알아보는 작업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저시총 종목 같은 경우는 경제 회자를 논하기 좀 그렇습니다. 다나는 좀 다르요. 다나는 예전에 이제 되게 이제 저시총이 있었을 때 이제 상당 기간 높은 수익성을 유지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효율적 규모를 효율적 규모로 가지고 돈 버는 이용으로서 좁은 해자 정도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HRS나 KBG 이런 기업은 경제 해자를 놓기에는 수익성이 뭐 탁월하 뭐 물론 최근엔 탁월하지만 경제가 없더라도 긍정적 추세일 때는 수익성이 일정 기간 높기 때문에 경제 해자를 논할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헥토 파이낸셜인데요. 보시면 매출은 17% 증가, 영업이익은 35% 하락, 순이익은 87% 하락했어요. 보시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오너 의지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지만 이제 주가는 보통 비싼 주가 상황이라면 매출이 증가해도 영업이익 하락하면 주가는 떨어지게 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주식 거의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싼 주가가 아니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오늘 실적 발표도 4시 이후에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걸 반영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좀 자세히 아는 삭제를 또 뒤져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저번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최근에 보시면 5년 연속으로 매출 증가해요. 그렇죠? 근데 이 2020년도에도 판관비가 되게 많이 증가하고 영업이 하락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매출은 작년부터 계속 작년도 증가, 올해도 계속 증가하고 1분기도 증가인데 영업이 하락하는 중이거든요. 그럼 이제 주가는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판관비 증가이니까 이 판관비 증가분에 대해서 좀 내가 자세히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2분기는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분기와 동일하게 하락했고 순이익은 되게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주가가 악재죠. 이거 지금 지금 올해 예상 ROE가 10이 안 나올 예정이니까 지금 PBR이 1.45니까 주가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일반 업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보시면요, 이게 어떤 업종에 따라서 조금 좀 비싼 가격을 유지하기도 하고 좀 더 싼 가격을 유지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현금 결제, PG 서비스 등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보통 비싸게 거래되는 경향이 심해요. 보시면 이 상장 이후로 PBR 밴드 보더라도 다 그렇잖아요. 2년 전에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폭락장인데 그때도 0.9까지 떨어졌거든요. 1.0 아래에 잠깐 떨어져 바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좀 비싸게 거래하는 업종이고 이 기업도 그러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안 좋을 경우 보통 이제 주가가 싸지 않으면 올라간 것보단 떨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떨어진다는 경우, 그래서 지금 BPS가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15,500원이니까 이 15,000원 선을 많이 뚫으면 사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회사는 계속 발전 중인데 판관비를 많이 써서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그게 이제 되게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주가 떨어짐이 뭐 조금 떨어진다, 고가에서 좀 떨어진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2019년도 이후로 최저가가 11,000원인데 막 10,000원을 뚫고 1.0 아래하고 그럴 경우에 이제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연관 기업이 또 이제 있죠. 보시면 이 기업의 최대주는 미넨지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안 바뀌었는데 이 미넨지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헥토 이노베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이 다음 종목은 헥토 이노베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헥토 이노베이션인데요. 보시면 헥토 파이낸셜과 거의 비슷한 양상인데요. 보시면 매출은 23% 증가, 영업이익은 30% 하락. 근데 또 지배지분 순이익은 또 증가했거든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잖아요, 순이익보다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두 종목 다 매출이 증가했어요. 꽤 두 자릿수 이상. 근데 영업이 하락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 문제는 회사 문제고 주가는 보통 매출이 증가하고 정체하더라도 영업이 하락하면 주가는 보통 떨어져요. 물론 100%는 없어요. 100%는 없지만 이 종목이 지금 PBR이 1.38이거든요. 보시면 보통 몇 년 동안 ROE가 15 정도 나오는 꽤 양호한 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기업도 보면 매출이 5년속 증가 중이에요. 2020년에도 하락한 적이 없는데 최근엔 지금 1분기도 그렇고 2분기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안 좋죠. 영업이익 하락한 게. 근데 오너 입장에서는 판관비 많이 보시면 엄청나게 쓰잖아요. 30% 증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이 줄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매출액은 오너 마음대로 조정이 불가능하겠지만 영업이익 같은 오너 의지에 의해서 회사 상황에 의해서 줄어들기도 하고 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출액 증가인데 판관비 증가에 의해서 영업이 하락할 경우에 주가는 떨어져요 보통. 근데 이 떨어진 폭이 너무 크다. 그럼 그게 매수기에 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단 말이죠. 물론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더 유리한 게임을 하는 건데요. 제가 엄청나게 잘 아는 뭐 종목은 아닌데 이제부터 보긴 봤지만 최근에 지금 너무 많은 종목을 보니까 깊게 제가 못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을 보면 꽤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에요. 보시면 이게 보면 ROE 15보고 영업이익률도 15% 이상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준특급인데 특급은 이제 영업이익 ROE도 다 20% 나온 종목이고 그 아래급이 보통 영업이익률도 15%, ROE도 15% 이상 나온 종목이 준특급인데 그래서 꽤 괜찮은 기업이란 말이죠.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지표 볼 게 있겠지만 또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마이너스 차익금이잖아요. 물론 이제 부채비율도 늘어나지만 마이너스 차익금도 계속 늘어나고 2,400억 꽤 많이 늘어나죠. 물론 총부채를 갖고도 남음이 있어요. 총부채는 원래 총부채라는 게 다 현금성으로 갚을 채무 이런 거죠. 채무 이자 안 나가는 채무 이런 것은 뭐 어떤 기업도 일정 채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 재무 상황이나 이런 것은 꽤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지금 판가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자세히 제가 예전에 좀 본 것 같긴 한데 보시면 판가비를 잠깐 보시면 가장 큰 포지션 차지하는 게 판가비에서 관리비예요. 관리비 보시면 작년에도 2,200 중에 관리비가 970억 나왔고 인건비가 320억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비가 꽤 많이 나가는 기업이니까요. 보면 이 관리비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34% 증가했거든요. 1분기에도.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오너 입장에서는 당장 영업이 증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사 키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매출 증가하면 거기에 걸맞게 판관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인 기업은. 그래서 회사는 커지고 거기에 걸맞게 환경이 커진 관계로 영업이 줄어든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회사 입장에는. 그렇지만 주가는 이제 또 다른 문제니까. 주가는 보통 그럴 경우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100%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기업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떨어지면 좋은 거죠. 아직 매수 안 했으니까요. 매수했으면 안 좋겠지만 매수 안 한 상황이라면 이 주가가
떨어진다면 좋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ROE가 15 이상 나온 종목이잖아요. 근데 ROE 15 이상 종목, 영업이익률 15% 이상 나오는 종목 같은 건 보통 PBR 1.0 아래면 되게 싼 가격이에요. 그게 공시처럼 적용되는 건데, 제가 콘트 투자는 아닌데요. 종목을 많이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건데, 보시면 2년 전에도 되게 뭐 거의 29,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 이상 났잖아요. 그때 PBR 보면 0.7이에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이제 폭락적인 게 다 떨어진 건데,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최고가가 2.0이잖아요. 그래 100%를 무조건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PBR 1.0에 사면 되게 좋은 상황인 거죠. 보시면 BPS가 11,000원이니까 지금 얼마 전에 지금 12,700원까지 떨어졌다 다시 최근에 20% 이상 올라왔는데, 이거 보시면 이 선을 보시면 이런 선이 또 의미 있어요. 왜냐면 이 주가를 좌우하는 사람 다 인간이란 말이죠. 기계 물론 프로그램 매매 많이 하지만 그 프로그램 매매 그 설정하는 사람도 다 개인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을 보시면 12,500원을 산다면 최근 이때 잠깐 산 사람 빼고는 가장 저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떨어지면 좋은 거죠. 왜냐면 회사는 영업이익이 안 좋아서 주가는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지만, 뭐 100%는 아닙니다.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지만 주가가 회사는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매출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좋다고 보고요. 완전히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아직 저희는 매수 아직 안 했으니까, 주가 떨어지면 좋다. 오케이. 제가 전형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출은 계속 증가 중인데 판관비가 늘어나서 영업이 줄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떨어질 때 오히려 매수기이다. 그때 이제 주가 떨어진 게 보통 뭐 이런 이렇게 깊게 들어가든지 주가가 그러면 되게 좋은 매수기예요. 보통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투자 수익률이 되게 높아요. 이건 한두 종목이 그런 거 아니니까요. 대신 뭐 매출이 하락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주가 떨어진다고 그거는 상황이 다르죠. 매출 증가하는 와중에 영업이 하락이 기한 주가 하락은 되게 좋은 매수 타임이니까요. 이것도 헥토 파이낸스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떨어질 기대해 보죠. 저희 헥토 파이낸셜과 동일하게. 물론 이 기업은 헥토 파이낸셜보다 수익성이 더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같이 뭐 1.0 아래 떨어지면 당연히 헥토 이노베이션 사야 되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제가 이전에 이제 설명을 오늘 좀 더 깊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지금 실적만 보는 관점에서 하는 거니까요.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종목은요. 세 번째 기업은 헥토 이노베이션인데요. 보시면 헥토 파이낸셜과 거의 비슷한 양상인데요. 보시면 매출은 23% 증가, 영업이익은 30% 하락. 근데 또 지배지분 순이익은 또 증가했거든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잖아요. 순이익보다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두 종목 다 매출이 증가했어요. 꽤 두 자릿수 이상. 근데 영업이 하락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 문제는 회사 문제고, 주가는 보통 매출이 증가하고 정체하더라도 영업이 하락하면 주가는 보통 떨어져요. 물론 100%는 없어요. 100%는 없지만 이 종목이 지금 PBR이 1.38이거든요. 보시면 보통 몇 년 동안 ROE가 15 정도 나온 꽤 양호한 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기업도 보면 매출이 5년속 증가 중이에요. 2020년에도 하락한 적이 없는데, 최근엔 지금 1분기도 그렇고 2분기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안 좋죠. 영업이 하락한 게. 근데 오너 입장에서는 판관비 많이 보시면 엄청나게 쓰잖아요. 30% 증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이 줄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매출액은 오너 마음대로 조정이 불가능하겠지만, 영업이 같은 오너 의지에 의해서, 회사 상황에 의해서 줄이기도 하고 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출 증가인데 판관비 증가에 의해서 영업이 하락할 경우에 주가는 떨어져요 보통. 근데 이 떨어진 폭이 너무 크다. 그럼 그게 매수기에 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단 말이죠. 물론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더 유리한 게임을 하는 건데요.
제가 엄청나게 잘 아는 뭐 종목은 아닌데 이제부터 보긴 봤지만 최근에 지금 너무 많은 종목을 보니까 깊게 제가 못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을 보면 꽤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에요. 보시면 이게 보면 ROE 15고 영업이익률도 15% 이상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준특급인데 특급은 이제 영업이익 ROE도 다 20% 나온 종목이고 그 아래급이 보통 영업이익률도 15%, ROE도 15% 이상 나온 종목이 준특급인데 그래서 꽤 괜찮은 기업이란 말이죠.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지표 볼 게 있겠지만 또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마이너스 차익금이잖아요. 물론 이제 부채비율도 늘어나지만 마이너스 차익금도 계속 늘어나고 2,400억 꽤 많이 늘어나죠. 물론 총부채를 갖고도 남음이 있어요. 총부채는 원래 총부채라는 게 다 현금성으로 갚을 채무 이런 거죠. 채무 이자 안 나가는 채무 이런 것은 뭐 어떤 기업도 일정 채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 재무 상황이나 이런 것은 꽤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지금 판가미를 많이 쓰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자세히 제가 예전에 좀 본 것 같긴 한데 보시면 판가미를 잠깐 보시면 가장 큰 포지션 차지하는 게 판가미에서 관리비예요. 관리비 보시면 작년에도 2,200 중에 관리비가 970억 나왔고 인건비가 320억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비가 꽤 많이 나가는 기업이니까요. 보면 이 관리비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34% 증가했거든요. 1분기에도.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오너 입장에서는 당장 영업이 증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사 키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매출 증가하면 거기에 걸맞게 판관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인 기업은. 그래서 회사는 커지고 거기에 걸맞게 환경이 커진 관계로 영업이 줄어든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회사 입장에는. 그렇지만 주가는 이제 또 다른 문제니까. 주가는 보통 그럴 경우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100%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기업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떨어지면 좋은 거죠. 아직 매수 안 했으니까요. 매수했으면 만족했지만 매수 안 한 상황이라면 이 주가가 떨어진다면 좋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ROE가 15 이상 나온 종목이잖아요. 근데 ROE 15 이상 종목 영업이익률 15% 이상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 보통 PBR 1.0 아래면 되게 싼 가격이에요. 그게 공시처럼 적용되는 건데 제가 콘트 투자는 아닌데요. 종목을 많이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건데 보시면 2년 전에도 되게 뭐 거의 29,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 이상 났잖아요. 그때 PBR 보면 0.7이에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이제 폭락적인 게 다 떨어진 건데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최고가가 2.0이잖아요. 그래 100%를 무조건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PBR 1.0에 사면 되게 좋은 상황인 거죠. 보시면 BPS가 11,000원이니까 지금 얼마 전에 지금 12,700원까지 떨어졌다 다시 최근에 20% 이상 올라왔는데 이거 보시면 이 선을 보시면 이런 선이 또 의미 있어요. 왜냐면 이 주가를 좌우하는 사람 다 인간이란 말이죠. 기계 물론 프로그램 매매 많이 하지만 그 프로그램 매매 그 설정하는 사람도 다 개인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을 보시면 12,500원을 산다면 최근 이때 잠깐 산 사람 빼고는 가장 저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떨어지면 좋은 거죠. 왜냐면 회사는 영업이익이 안 좋아서 주가는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지만 뭐 100%는 아닙니다.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지만 주가가 회사는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매출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좋다고 보고요. 완전히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아직 저희는 매수 아직 안 했으니까 주가 떨어지면 좋다. 오케이. 제가 전형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출은 계속 증가 중인데 판관비가 늘어나서 영업이 줄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떨어질 때 오히려 매수기이다. 그때 이제 주가 떨어진 게 보통 뭐 이런 이렇게 깊게 들어가든지 주가가 그러면 되게 좋은 매수기예요. 보통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투자 수익률이 되게 높아요. 이건 한두 종목이 그런 거 아니니까요. 대신 뭐 매출이 하락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주가 떨어진다고 그거는 상황이 다르죠. 매출 증가하는 와중에 영업이 하락이 기한 주가 하락은 되게 좋은 매수 타임이니까요. 이것도 헥토 파이낸스가 거의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떨어질 기대해 보죠. 저희 헥토 파이낸셜과 동일하게. 물론 이 기업은 헥토 파이낸셜보다 수익성이 더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같이 뭐 1.0 아래 떨어지면 당연히 헥토 이노베이션 사야 되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제가 이전에 이제 설명을 오늘 좀 더 깊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지금 실적만 보는 관점에서 하는 거니까요.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종목은요. 세 번째 기업은 헥토 이노베이션인데요. 보시면 헥토 파이낸셜과 거의 비슷한 양상인데요. 보시면 매출은 23% 증가, 영업이익은 30% 하락. 근데 또 지배시분 순이익은 또 증가했거든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잖아요, 순이익보다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두 종목 다 매출이 증가했어요. 꽤 두 자릿수 이상. 근데 영업이 하락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 문제는 회사 문제고, 주가는 보통 매출이 증가하고 정체하더라도 영업이 하락하면 주가는 보통 떨어져요. 물론 100%는 없어요. 100%는 없지만 이 종목이 지금 PBR이 1.38이거든요. 보시면 보통 몇 년 동안 ROE가 15 정도 나온 꽤 양호한 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기업도 보면 매출이 5년속 증가 중이에요. 2020년에도 하락한 적이 없는데 최근엔 지금 1분기도 그렇고 2분기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안 좋죠. 영업이익 하락한 게. 근데 오너 입장에서는 판관비 많이 보시면 엄청나게 쓰잖아요. 30% 증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이 줄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출액은 오너 마음대로 조정이 불가능하겠지만 영업이익 같은 오너 의지에 의해서 회사 상황에 의해서 줄이기도 하고 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출액 증가인데 판관비 증가에 의해서 영업이 하락할 경우에 주가는 떨어져요 보통. 근데 이 떨어진 폭이 너무 크다. 그럼 그게 매수기에 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단 말이죠. 물론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더 유리한 게임을 하는 건데요. 제가 엄청나게 잘 아는 종목은 아닌데 이제부터 보긴 봤지만 최근에 지금 너무 많은 종목을 보니까 깊게 제가 못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을 보면 꽤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에요. 보시면 이게 보면 ROE 15보고 영업이익률도 15% 이상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준특급인데 특급은 이제 영업이익 ROE도 다 20% 나온 종목이고 그 아래급이 보통 영업이익률도 15%, ROE도 15% 이상 나온 종목이 준특급인데 그래서 꽤 괜찮은 기업이란 말이죠. 보시면 여러 가지 지표 볼 게 있겠지만 또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마이너스 차익금이잖아요. 물론 이제 부채비율도 늘어나지만 마이너스 차익금도 계속 늘어나고 2,400억 꽤 많이 늘어나죠. 물론 총부채를 갖고도 남음이 있어요. 원래 총부채라는 게 다 현금성으로 갚을 부채, 채무 이런 거 있잖아요. 채무, 이자 안 나가는 채무 이런 것은 어떤 기업도 일정 채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 재무 상황이나 이런 것은 꽤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지금 판관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자세히 제가 예전에 좀 본 것 같긴 한데 보시면 판관비를 잠깐 보시면 가장 큰 포지션 차지하는 게 판관비에서 관리비예요. 관리비 보시면 작년에도 2,200 중에 관리비가 970억 나왔고 인건비가 320억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비가 꽤 많이 나가는 기업이니까요. 보면 이 관리비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34% 증가했거든요. 1분기에도.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오너 입장에서는 당장 영업이 증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사 키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매출 증가하면 거기에 걸맞게 판관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인 기업은. 그래서 회사는 커지고 거기에 걸맞게 환경이 커진 관계로 영업이 줄어든 게 나쁜 게 아니고 회사 입장에는. 그렇지만 주가는 이제 또 다른 문제니까. 주가는 보통 그럴 경우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100%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기업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떨어지면 좋은 거죠. 아직 매수 안 했으니까요. 매수했으면 만족했지만 매수 안 한 상황이라면 이 주가가 떨어진다면 좋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ROE가 15 이상 나온 종목이잖아요. 근데 ROE 15 이상 종목 영업이익률 15% 이상 나오는 종목 같은 건 보통 PBR 1.0 아래면 되게 싼 가격이에요. 그게 공시처럼 적용되는 건데 제가 퀀트 투자는 아닌데요. 종목을 많이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건데 보시면 2년 전에도 되게 거의 29,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 이상 났잖아요. 그때 PBR 보면 0.7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이제 폭락적인 게 다 떨어지는 건데,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최고가가 2.0이잖아요. 그래 100%를 무조건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PBR 1.0에 사면 되게 좋은 상황인 거죠. 보시면 BPS가 11,000원이니까 지금 얼마 전에 지금 12,700원까지 떨어졌다 다시 최근에 20% 이상 올라왔는데, 이거 보시면 이 선을 보시면 이런 선이 또 의미 있어요. 왜냐면 이 주가를 좌우하는 사람 다 인간이란 말이죠. 뭐 기계 물론 프로그램 매매 많이 하지만 그 프로그램 매매 그 설정하는 사람도 다 개인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을 보시면 12,500원을 산다면 최근 이때 잠깐 산 사람 빼고는 가장 저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떨어지면 좋은 거죠. 왜냐면 회사는 영업이익이 안 좋아서 주가는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지만, 뭐 100%는 아닙니다.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지만 주가가 회사는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매출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좋다고 보고요. 완전히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아직 저희는 매수 아직 안 했으니까, 주가 떨어지면 좋다. 오케이. 제가 전형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출은 계속 증가 중인데 판관비가 늘어나서 영업이 줄 경우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떨어질 때 오히려 매수기이다. 그럴 때 이제 주가 떨어진 게 보통 뭐 이런 이렇게 깊게 들어가든지 주가가 그러면 되게 좋은 매수기예요. 보통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투자 수익률이 되게 높아요. 이건 한두 종목이 그런 거 아니니까요. 대신 뭐 매출이 하락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주가 떨어진다고 그거는 상황이 다르죠. 매출 증가하는 와중에 영업이 하락이 기한 주가 하락은 되게 좋은 매수 타임이니까요. 이것도 헥토 파이낸스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떨어질 기대해 보죠. 저희 헥토 파이낸스과 동일하게. 물론 이 기업은 헥토 파이낸스보다 수익성이 더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같이 뭐 1.0 아래 떨어지면 당연히 헥토 이노베이션 사야 되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제가 이전에 이제 설명을 오늘 좀 더 깊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지금 실적만 보는 관점에서 하는 거니까요.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종목은요.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고려제약입니다. 고려제약을 보시면요. 매출액은 17% 증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10% 증가, 순이익도 23% 증가해서 꽤 잘 나온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 좀 무난해요.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매출, 영업이익이 하락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에 조금 낙폭 효과가 있어가지고 보시면 이때 이제 30억씩 벌다가 이때 110억 보니까 이제 좀 굉장히 많이 벌다가 작년에는 113억, 올해는 좀 더 늘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상황이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주당 주가를 보지 마시고요. 시가총액을 보세요. 시가총액 보면 895억짜리예요. 지금 오늘 종가라고. 지금 약간 제가 새벽에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요. 어제 8월 12일에 종가로는 지금 895억인데요. 만샷근이 계속 늘어나죠. 보시면 쭉 늘어나죠. 그래서 회사 이제 오너가 좀 괜찮은 사람인 거죠. 계속 부채 비율을 안 늘리면서 만샷근이 계속 늘리고 있고, 물론 이제 회사가 받쳐주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 기업은 보면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시청이 좀 좋은 게 통째로 제가 회사 오너라면 어떤 상황일까 이런 걸 그냥 파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좀 좋고, 같은 상황이라면 저희 시청이 훨씬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나오는데 시가총액 895억이다. 그리고 순이익은 작년에 90억 나왔고 올해 이제 더 나올 예정인데요. 보시면 며칠은 계속 증가 중이니까요. 그래서 퍼가 10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쵸. 100억이 넘게 나올 건데 시가총액이 900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없고 건물이 외국인이겠죠. 안 봐도 뭐 당연한 거고, 최근에 이제 개인이 좀 매수한 상황이고요.
뭐 이 종목을 올릴 사람은 개인밖에 없다고 보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건물이 외국인이 들어와서 막 주고 올릴 수도 있겠죠. 메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무튼 저평가 받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 2년 전에는 이제 5,000원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보시면 기다렸으면 이게 지금 아니군요. 이 보시면 2019년도에 떨어졌다가 또 2020년도에 또 거의 같은 5,000원 정도가 떨어진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한 3달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물론 뭐 5,000원 샀으면 200% 먹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당일날 매도 쳐야 되는 건데, 이 종목은 좀 관심 외의 종목인 거죠. 사람들이 매출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회사 상황은 되게 좋고 오너 입장도 되게 좋은 거죠. 계속 돈이 쌓이고 이러니까. 보시면 배당을 보시면 100원 이상 배당 주네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5,000원 아니고 지금 8,000원이기 때문에 배당이 2%는 안 나오고 1% 좀 넘게 나오는 거네요. 아무튼 이 기업은 양호한 겁니다. 보시면 매출액도 하락도 없고, 이제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 상황이고, 2년 전부터는 100억 이상 나오고, 뭐 ROE도 100억 정도 나올 예정이고, 영업이익률도 꽤 높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무난한 기업이고, 단지 싸게 사면 좋은 건데, 뭐 가급적이면 PB 1.0 아래 사는 게 좋겠죠. BPS는 7,200원이니까 얼마 전에 지금 6,000원 떨어졌으니까 뭐 이때 매수를 했으면 괜찮은 거죠. 괜찮고, 뭐 이때 매수한 사람은 가만히 홀딩하는 거죠. 당연히 뭐 알아서 누군가 올리겠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다린 만큼 최근 지금 장이 좀 나쁜 편은 아니잖아요. 좀 떨어지다가 오르다가 계속 반복하지만 미국정도 추세에서 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주식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힘들죠. 힘든데 뭐 실적이 지금 미국도 잘 나오는 기업이 있고 안 나오는 기업이 있는데 좀 차별화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6월에 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7월도 좋고 8월도 지금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 잘 나온 거 꽤 난단 말이죠. 지금 보시면 물론 안 나온 것도 안 나오지만 좀 잘 나온 것도 꽤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코로나 장에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실제 계속 잘 나오는 건 되게 호재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면 기존 보유자나 올리고 싶고, 신규 투자도 이거 왜 이렇게 싸지? 그래서 다 사고 싶은, 특히 이제 종목보다는 실적이 잘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싸다는 그런 상황이라면 기존 보유자는 안 팔고 신규 매수자는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올라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확률이 되게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20% 올라서 좀 아쉽지만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상황인 거예요. 또 모르죠. 이때처럼 올라가도 100% 먹을 수 있겠네요. 7,000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요. 뭐 주가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원래 얼마큼 올라가는 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싼 가격에 매수한 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가 좋아지면 올라가고, 또 이제 기업 가치가 많이 좋은 종목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그걸 아는 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인식은 이제 많은 종목을 봄으로써 알게 되는 거고, 뭐 이런 내용은 최근에 잘 안 나오죠. 하지만 이제 좀 공부한 사람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식판에 돌아오는 그런 통식 같은 거, 그걸 잘 활용하면 돈 버는 거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싸게 사는 거고, 하지만 이제 다 100% 안 맞기 때문에 매수하다가 보유 중인데 갑자기 제가 보유자리 생각지 못한 뭐 상황이 있잖아요. 제가 이전 시간에 지금 제가 최근에 매수한 제너럴선을 지금 매도 친다고 공지를 미리 드려버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상상한 영역을 뛰어넘는 매출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제 경험상 너무 주가 하락이 클 거라는 예상이 들기 때문에, 물론 100%는 아니지만 매도 치는 거죠. 아무튼 고려제약은 꾸준한 종목이라서 뭐 매수 가격이 문제지 뭐 회사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네요. 보니까 돈도 계속 보시면 돈도 계속 쌓이고, 매출도 계속 증가 중이고, 영업이익도 증가 중이고, 순이익도 증가 중이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시총 1,000억 아래인데 영업이익률도 지금 최근 3년 동안 15% 이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괜찮네요. 뭐 제가 돈만 사람이라면 뭐 올릴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좀 너무 늦은 시간에 해서 약간 말이 느리기도 하고 지금 약간 헤매고 있는데요. 양해 바라고요. 종목이 뭐 계속 발표하는데 이걸 지체하기도 곤란하고, 어제 보니까 11시 넘어서 실적 발표하는 회사도 있던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뭐 사연이 있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실적 좋으면 이런 뭐 좀 빨리 발표하는 경향이 진짜 심해요. 그래서 실적이 좀 늦게 발표한다든지 그러면 좀 실적에 문제 있는 거죠. 실적을 뭐 좋으면 빨리 발표시켰겠죠. 당연히 그건 거의 맞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 안 한 게 많아요. 꽤 제가 많은 사는 종목 중에도 꽤 많은 종목이 실적 발표 안 했는데요. 글쎄요, 지금 월요일은 또 휴장이잖아요. 휴장이라서 다음 주가 또 쉬는 기간이기도 하거니와 생각을 많이 하시라고 지금 전공을 최대한 실적 발표한 게 다 말씀드리려고 해서 제가 지금 거의 새벽에 지금 영상 찍고 있네요.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제가 실적 발표한 종목들은 다 언급을 간단히 해드렸어요. 보통 저도 많이 아쉬웠던 게 제 투자 마인드에 걸맞는 이런 분을 거의 못 찾았어요. 있긴 있겠지만 제가 함부로 접근하기 쉽지 않고 유튜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뭐 정확한 이야기라서, 그래서 저와 철학이랄까, 이런 주식 투자하는 철학이 비슷한 분들은 제 말을 100% 믿지 마시고 되게 참조 대상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 그런 거거든요. 저도 공부하면서 같이 이제 좀 더 동지감 느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점점 느려지네요.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좀 장이 다시 열겠죠. 뭐 기대 범직합니다. 지금 실제 잘 나온 것도 많기 때문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